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의 중견건설사 남명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다른 건설업체들도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종합건설 분야 경남 8위, 전국 285위인 중견건설사 남명건설이 지난 1일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1년치 매출액과 맞먹는 600억 원의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한계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남명건설의 자금 유동성에 큰 타격을 준 건 하만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2020년 첫 삽을 떴지만 금융권 대출 실패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곳 하만 아파트 현장은 공정률 15%에서 2년 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남명건설은 그동안 투입한 공사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김해 신사옥 상가 미분양과 공사 채권 소송 등 악재에 이어 높은 금리에 공사 수익률이 낮아진 것도 원인입니다. 문제는 부도 여파가 협력업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명건설의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60억 원 정도지만 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빨리 이제 정리를 해서 현장들에도 이제 발주처나 협력업체 등에도 피해가 취소될 수 있도록. 남명건설의 부도는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의 건설공사 수주액은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금융권의 대출 제한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명건설이 부도남으로써 건설 경기가 더 위축돼가지고 피해보 대출이라든지 금융권에서는 대출에 더 어려움이 지역업체들은 더 겪지 않겠나. 올해 폐업한 경남의 종합건설사는 16곳, 2년 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2017년 완공된 820여 가구 규모 김해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 1일 부도 처리된 남명건설의 모 회사가 사업자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이 회사의 가구당 1억 원 이상 임대 보증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가구당 7천만 원이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자회사의 부도로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모 회사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보증금을 떼일 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좀 대출이 있는데 이제 좀 대출 기간 다 되면 그 연장 지금 그 어떻게 될지 그 은행 쪽이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게 지금 가장 좀 큰 문제라 가지고. 입주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사업자도 지난 6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대응팀을 꾸려 입주민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 전환 및 임대 보증금 보정, 그리고 보험 보증 기간 연장 등 여러 문제들을 적극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남명건설의 부도로 하만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도 이미 난항을 겪는 상황. 건설업계 불황으로 다른 피해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인천의 주상복합 건물 공사 현장. 석 달 전부터 공사가 멈췄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여기 우리 현장에 유치권 붙어있다. 프랜카드가. 건설사가 공사 대금을 내지 못한 탓입니다. 초등학교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멈춰서 지금 유치권도 한다고 써붙였다가 자재비, 인건비는 오르고 대출금리도 급등하면서 중소형 건설사부터 먼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부도 건설사가 9곳 나왔고 폐업 신고도 2,300건이 넘습니다. 자금 조달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서울 도심의 상업용 건물터,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사업 초기 토지 매입 등을 위해 돈을 빌리는 이른바 브릿지론을 본 사업 시작을 위한 대출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물론 대출해준 금융사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분양을 해서 빚 갚을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분양에 차질을 빚는 지역상가다 지식산업센터 현장 위주로 좌초 사례가 잇따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브릿지론 만기가 9월을 전후로 몰려 있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은 석 달 새 크게 상승했고 특히 증권사 연체율은 이미 두 자릿수입니다.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나거나 또는 PF를 받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차적인 문제가 이 PF를 중개했던 어떤 금융권의 문제가 되겠죠.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가동 같은 대책을 이미 마련한 만큼 연체율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PF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데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비은행권의 대출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아직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